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안녕하지 못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도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나 기분이 꾸리꾸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는 날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진콜 나오고요, 신용 반대매매 나오고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나면 그 후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데드캣 바운스든 어쨌든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종목을 갖다가 주식을 버리는 행위, 물론 아주 안 좋은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오를 거야 이런 종목들이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땐 조선, 방산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 속에서 지난주에 또 그 외국인이나 또 기관들이 또 대응한 종목들이 방산, 게임 이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아마 오늘 같은 날도 특히 눌림이 좀 적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나올 때 항상 보면 라면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달러가 또 강세로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 관련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들인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 내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8월 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난 구간이긴 하지만 모양새로 보면 주가가 한번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들겨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후로 이제 두 번째 양봉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주가가 일단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구간 때 우리가 상당히 좀 커버링을 잘 했었어요.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 한 번에 더 쭉 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타난 것들이 뭐예요? 신용 반대 매매하고 프로그램 매도. 그때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그게 나오고 나면 더 밑으로다가 던질 만한 물량이 단기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 지금 상호 관세 진행하는 것들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이 과연 주적이 누구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아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에서 대응책이 내놓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강력하게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협상하자고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보류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스피치를 뒤집어 엎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절대 풀릴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싸울 만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부분들이 또 국제적으로 미국한테 위상을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베트남 관련돼서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만 하나만 싹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수가 반등 시그널 나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가 출구 전략은 분명히 구사해야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출구 전략을 펼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바로 현금화 시켜주는 과정.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비중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뭐 4% 까인 상태에서 무엇을 하나, 6% 까인 상태 무엇을 하나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로도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도 초점을 두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느끼는 걸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진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레버리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한 30% 정도 하락해버리잖아요. 그럼 뭐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거덜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걸 커버링을 해줄 거가 안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뭔가 멘트를 또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뭘까라는 부분 제가 뒤에 나오는 뉴스로 이야기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현물로 다 주식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크게 또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마진콜이 좀 터졌을 때 얘기를 드려보면 이렇게 마진콜 터져서 주가가 급락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리바운딩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더 추래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분명히 리바운딩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현상이 일단 떨어지는 전체 폭에 한 50% 정도까지는 반대로 리바운딩이 들어오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통 30에서 4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기본적인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리바운딩들이 다 들어오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쪽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출구 전략을 펼칠 때도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맞든 틀리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주말에 나온 뉴스긴 한데요. 트럼프가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보복관세를 같이 서로 진행하는 곳. 여기는 협상 테이블로 오겠다는 소리입니까? 일단 안 올 거야. 그렇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 상호관세 부과를 갖다가 진행을 시키겠죠. 그것이 4월 9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협상할게요라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보면 인도나 베트남, 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일본도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협상 테이블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세부터 확 때려버리면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드라마에도 보면 협상의 기술에서 보면 먼저 결론 다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일단 삐쳐 있거든.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협상 테이블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래 그럼 좀 뒤로 보류하고 니들 말하는 내용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거야. 기본 틀은 이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트럼프는 베트남은 관세 제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베트남이 이제 관세를 갖다 안 받는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진출한 게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아이폰 같은 경우 지금 글쎄 저렇게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아이폰 가격이 한 40만 원, 4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그러죠. 원래 아이폰 가격이 한 250 정도 되는데요. 이게 330만 원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플에도 타격이 상당히 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트럼프가 모를 일도 없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인도나 지금 인도에서 생산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부품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엔 상당히 또 괜찮은 또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면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다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의 또 공략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저녁하고요, 내일 요 3일간에 분명히 어떤 액션이나 또 스피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확정적인 뉴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죠. 왜 협상 테이블에 올 때까지 이제 뒤로 연기하냐 안 하냐 이 차이만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고요. 앞서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손댈 부분은 아니다. 어차피 손대지 않았는데 저런 더 좋은 뉴스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또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뭐 당연히 땡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8조 원대 미국방 위성 발사 계속 수주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수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 지금 아마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는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수주 받은 내용이 좀 적긴 한데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위성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트리가에 너무너무 기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블루 오리진이나 ULA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영향이 안 된다. 뭐 이런 독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스페이스 X보다는 영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내용이나 뭐 좋으면 뭐 그만큼 더 뭡니까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아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력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땐 스페이스X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볼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원점 타격 구간을 다 내려와서 완전히 지난 작년 저점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걸 사야죠, 뭐, 어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스타링크에 의존하던 우크라이나가 원앱 서비스, 특히 이제 이거 진행을 하는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갖다 가서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그렇다고 인텔리안 테크에 지금 당장 도움이 될까? 지금 당장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1분기 실적이 이미 확정적으로 안 좋은 게 나왔거든요. 4분기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지금 터질 만한 구간이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매크로 환경상 이 모멘텀이 확 터져서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 진행하는 내용들이 지금 예상치가 6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뭐 합니까? 이게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난해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다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서비스 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만 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1번과 2번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관세 쇼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의 향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나타났던 게 방산 좀 샀고 네카오하고 게임주를 좀 담았다라고 합니다. 방산하면 뭐 하나에어로라고 좀 생각하는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LIG 넥스원 이야기 드리고 있고 네이버도 제가 한번 뒤에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트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 대장주입니다. 무조건 저는 이 종목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냥 특히 뭐 딱히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 속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평안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에서 많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틀그라운드 다음으로 인조이, 제목 자체가 인조이 아니겠습니까? 라이프 시뮬레이션 우리 게임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 진행하면서 삶의 위로를 또 받는 게임이 되면 상당히 또 지금같이 시장이 또 복잡한 때 사람들의 마음을 또 땡겨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엔비디아하고 같이 보셔야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정이 뭐 들어온다는 건 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더 본 것이 라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떻게 돼요? 주가 조금 눌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태 못 샀던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즘 전망치 나온 게 그렇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또 상당히 또 나쁠 만한 이유는 없네. 그 중에서 해외 뭐 매출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방어주 개념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렇게 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는 것들은 부담스럽긴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비중을 좀 쪼개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아래 단가를 딱 열어두고 좀 분할 매수 해주면서 이럴 땐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잡아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많이 상승한 건 맞아요. 이렇게 박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상권과 하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근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게임주 넘버원은 무조건 크래프톤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 뭐 제가 볼 땐 시프트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해보는 게임 중에 크래프톤 레벨을 따라올 수 있는 게임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뭐 여기 지금 사실은 20일, 60일 이동평균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다행인 건 최근에 연속으로 막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 매크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조금 눌리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좀 분할 매수 해주시는 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단을 갖다가 35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실적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적 발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8만 원, 19만 원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리즈너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시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는 건 당연하니까 이거 눌리는 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네이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많이 담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요 구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구간에서는 보통 한 30% 정도 비중 담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줄기시고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온 대로 평단 조절해 주시면 충분히 하방 정도는 여기 밑으로 내려올 만한 이 정도까지 오면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바이 의견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 구간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하루 이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음봉이니까 음봉 구간에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사실 이렇게 좀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지수가 급락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좀 스트롱한 마인드로다가 좀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에서는 괜찮은 또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내라이즈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아예 오늘 정해놓고 가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래쪽에 222 이동평균선 아래인데 22만 1,000원 정도에다가 저는 이렇게 매수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좀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30%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물량 확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더 아래쪽에다 걸어놨거든요. 오늘 장중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패스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들어와 주면 또 좋은 거고 어차피 우리가 생각한 건 220 이동평균선까지는 올 수 있는 거 하방 열어두고 이 종목 시작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지금 현재는 25 정도 되는데 아래쪽에서 저는 좀 잡아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20 이동평균선 하방 쪽에서 잡아주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을 갖다 좀 낮추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어요? 어차피 조선방사는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땐 주가가 가장 우리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S&D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다 저는 20% 물량으로다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글쎄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라서 S&D 같은 경우 삼성 삼양식품 하자고 그러면 분명히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S&D 정도를 여기서 20% 정도 잡고요. 또 하락 쪽에 하방 쪽에 좀 열어두면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올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나눠서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최대 물량 종목 비중 4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경기 침체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라면이네라고 하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또 그렇죠. 가성비 있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 강세라든지 또 삼양식품이 수출이나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5월 달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가총액도 충분히 넣고 충분히 실적도 나오고 있는 관계로 제가 볼 땐 삼양식품이 MSCI 편입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놀릴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가 좀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날이니까 급락하는 날은 일부 또 잡아주고 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쪼록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리뷰 체크를 갖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큰 대안은 별로 없는 날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들은 지금은 오늘은 사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날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며칠 더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 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코로나 때처럼 막 완전히 막 경기 침체하고 막 뭐 시장이 멈춰버리고 해서 뭐 사실은 뭐 락업 걸어버리고 이러는 구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지금은 바라보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러면 그러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난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봤자 아니 어떻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날은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크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마인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눈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도 썼는데 이미지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뭐 눈이 자꾸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마음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게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